그래서 잠깐 그 얘기 중에서 한두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하시면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자위행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매우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잘못된 걸로 많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 수도원 생활을 했었던 기독교 생활에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죠. 그래서 그게 죄의 영향, 악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거나 이제 젊은 남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막 채찍질하고 이제 별짓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곡된 행위로 가거나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것이 중독이 되거나 여기에 그냥 탐닉하게 되면 건강한 부부 생활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외설, 포르노그래피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자위행위가 오히려 나쁜 것과 악한 것을 불러올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경계를 얘기를 드리고 혼전 성관계라든가 성적 외도 문제, 결혼을 했으나 다른 바람피는 얘기 이런 것들은 정결함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누가 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이 외적으로라든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나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특히 이제 혼전 성관계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문제시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괜찮다라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냥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거를 갖다가 뭐 혼수품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면서 이러는 것들은 저희들이 부부관계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부부 안에서의 성생활 그리고 그 관계가 사실은 외도로 연결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혼전 성관계, 성적 외도 이런 일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 있었거나 그런 일에 연루가 됐거나 우리가 그랬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숨기고 넘어갈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팔복에서 말하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서. 그 부분들을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니어그램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애니어그램 했었던 분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치동 멤버 대치동의 이제 초기 멤버들 그죠? 멤버들인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생각해보니까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저기 그 아우성을 친 거는 이소희 집사님이지만 사실 다른 분들도 안 했고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와서 그럴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저희들이 청년부랑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 지도 자격증 이거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준비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책을 보거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막 인텐시브하게 그냥 이렇게 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번에 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때 안 다뤘었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부부 안에서 애니어그램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정 안에서 애니어그램 보는 것 물론 여기 계신 청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예전에 할 때는 애니어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와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많이 해보셔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몇 번이고 몇 번인데 몇 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 얘기들을 재밌게 하고 계신데 그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애니어그램의 의미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도 요걸 그대로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24절에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눴었던 부분입니다. 수치심이 없는 부끄럽게 서로 다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이 없는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언약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자신에게 이런 믿음을 줍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관대하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없다. 이럴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관대해. 나에 대해 상대방이.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게 없다. 이걸 느낄 때. 양쪽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서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부부가 서로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건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관대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관대해서. 그 얘기를 제가 안 했군요. 오늘은 부부가 좀 앉는 게 좋긴 한데 부부끼리 같이 붙어서 앉는 게 좋거든요. 부부끼리 좀 웬만하면 붙어 앉을 수 있을까?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부는 오히려 서로가 더 함께 돕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부에게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은 상대방의 강점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서로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애니어그램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으로 곧바로 들어가면요. 애니어그램은 여러분들 소개 내용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홉이라는 애니아와 도형이라고 하는 그라모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그것의 합성어로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9가지 도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내면 심리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매우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해요. 수천 년 동안 영적인 종교적인 전통에서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주 원리를 이해하려고 이 내용을 이렇게 지혜들을 축적해요. 그러다가 인간이 보니까 인간이 소우주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발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화살표가 나오죠. 여기 보면 도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도형? 이 도형이 뭔가 보실 때 도형이 뭔가 보실 때 이게 안 나오지? 됐다. 그래서 여기 도형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중간에 보면은 9, 6, 3으로 돼서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 1, 그 다음에 7, 5, 8, 2, 4 이렇게 돼서 육각형이라기보다 6개의 점이 나와요. 헥사거든요. 그래서 원, 삼각형, 헥사, 육각형이 아니고 헥사, 6개의 꼭지점. 이게 다 세상의 원리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상징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원, 인간의 새 에너지, 본능과 감정과 사고를 상징하는 삼각형,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와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헥사드.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간을 얘기한다는 건 인간이 소우주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MBTI하고 이거는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MBTI는 우리가 MBTI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의식적인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을 정한 다음에 그 성격이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게 된 이유에 넘어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돼요.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에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MBTI는 딱 하고 나면 당신은 이런 사람 이렇게 되는데 애니어그램을 MBTI 같이 지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애니어그램은 내가 이 유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찾아요. 왜 그런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길래 이렇게 보통은 뭐 이 모양 이 꼴인가인데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MBTI는 내가 만약에 뭐다 그러면 뭐예요? MBTI? 저 ESTJ. ESTJ 하면 딱 ESTJ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 ESTJ야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8번이다 애니어그램 그럼 난 8번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8번인데 그러면 다른 번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걸 봐요. 아 맞아요. 궁합도 여기에서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는 이걸 갖고 궁합으로 연결을 시키죠. 궁합이라는 거. 그래서 MBTI는 그 분류하는 걸로 끝나는데 애니어그램은 분류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호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 번호가 시작이기 때문에 번호를 빨리 알아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MBTI는 매우 영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격 유형을 발견한 후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 성격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나를 분류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건데 잠깐만 빠졌다가 들어올게요. 다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 활용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성격은 가면이다라는 겁니다. 자아가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성격이 있어요. 자아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원래 나 자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격은 태어난 후에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유형은 이후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어릴 때의 환경의 영향, 특히 누구의 영향? 부모의 영향. 부모의 영향의 양육 방식으로도 형성이 돼서 특정한 사고방식, 특정한 감정 표현, 특정한 행동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굳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페르소나라는 말을 썼죠. 페르소나가 뭡니까?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면이라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영어의 퍼스널이 나왔습니다. 페르소나의 퍼스널. 그러니까 컬러 퍼스널. 예, 퍼스널. 컬러. 그러니까 컬러가 아니고 퍼스널 성격. 그 사람의 성격 할 때 그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본질로서 뭐냐면 본질인 나를 감싸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성격은.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가 마치 한 역할을 계속 연기해요. 한 10년간 그 연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역할이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1번 가면, 7번 가면, 8번 가면, 9번 가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신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딱 믿어버리거나 그렇게 고정되어 버리니까 더 펼치질 못하는 거죠. 그걸 얘기해서 그 가면을 뭐 벗어버릴 수는 없으나 가면이 있지만 그 가면으로만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하는 목적이 되겠죠. 펼치지 못한다는 주체가 뭐예요? 나의 본연의 모습을 못 찾는다 그런. 못 찾는 거죠. 예, 나의 본연의 모습을.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가면 뒤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뒤에 가서 볼 텐데 각 유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번호를 얘기했을 때 특징을 갖고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단점이에요. 그 유형의 단점. 이게 이제 격정이라고도 하고요. 집착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열정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이 열정, 좋게 쓰면 열정이지만 안 좋게 쓰면 격정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고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패션으로 패션을 받은 분이시죠. 열정 갖고 열정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이 격정, 단점이 나를 굉장히 집착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 유형이, 각 유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비난받는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그게 격정으로 가면서 지나친 이 완벽을 찾아가다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누가 웃죠? 웃는 사람이 바로 1번이에요. 지금. 자, 2번.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랑받기 위해서 뭐 하냐면 지나친 헌신을 하고 안 좋은 예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내가 헌신한 걸 자랑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9번 같은 경우는 평화형인데 갈등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기피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나태함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봐야지만 이 단점이 치명적일 때는 나를 완전히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부부싸움 있죠? 부부싸움도 대부분 같은 패턴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형의 단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싸움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쩌다 싸움을 하다 보면 뭐 1년에 한두 차례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나 쭉 나가는 거나 반응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사도 같아요. 거의 대사도 같고 이게 격정이 만드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유형마다 자동으로 빠지는 함정이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알면 이걸 이제 알아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알아차림인데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스톱하거나 절제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알아차려서 상대방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격을 바꾸는 거구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된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을 벗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이미 성격이 형성이 되면 성격이 바뀌진 않은데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유형들을 나의 것, 원래 내 거거든요. 내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을 아주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장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질문 있는데요. 1번부터 9번이 각 기질이요? 뭐죠 그게? 각 그 유형이 네. 나의 가면이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하고 이퀄은 아닙니다.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이에요. 당신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온 환경이 그러면은 몇 번의 가면을 정해지게 된 거죠. 그거를 애니어그램에서는 이게 수천 년 동안 보면서 발견해낸 거예요. 9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 안에서 발견해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질로 가게 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깊은데 뒤에 가서 잠깐 얘기할 건데 내가 태어나는 유전적인 몸이 있죠. 몸에 따라서 그 기질로 가기가 좋죠. 그렇게 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해드릴게요. 뭐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지죠. 저의 가면입니다. 자,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단점을 알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단점을 알면 장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격정으로 나타나서 분노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장점으로 바뀌게 되면 분별력과 정의감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랑하거나 과도한 헌신하는 거를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돌봄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게 아니라 평화형이 진짜 평화형이 되면 정말 좋은 형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닌데, 애니어그램 강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진정한 평화와 중재력을 갖는 사람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9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9번이 건강한 9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같은 1번이라도 건강하지 않을 때는 비판주의적이고 완벽주의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데 건강하면 정의롭고 분별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저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하는 대신에 위로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래서 약점을 무기 삼는 게 아니고 함께 치유하고 성장해 가는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애니어그램 너무 좋겠죠. 이런 게 회복이 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부관계 이런 부분도 훨씬 좋아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바른 사용법,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난 몇 번이야?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거 갖고 난 3번이야. 내가 3번이구나. 난 성공이요. 그래, 난 성공하는 게 맞아.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걸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변명하는 거나, 그 다음에 당신은 뭐 몇 번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이거는 애니어그램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는. 조금 이따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열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유형으로 정당화하는 것 비슷한 건데 단점을 유형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9번인데 9번의 단점이 나태야. 그래서 난 나태한 거야.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명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입니다. 애니어그램은. 그리고 이것 다른 유형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더 좋거나 더 나쁜 유형은 없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선호되는 유형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떤 유형이 많이 좀 나오거나 제대로 건강한 사람이 서면 정말 좋겠죠. 예를 들면 통솔형 같은 경우 8번 같은 경우는 건강한 8번이 생기면 근데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된다.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주 단점 투성이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 괴롭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는데 우리 대통령 전에 전 대통령 중에 해도 되겠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3번이에요. 3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기만입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도 탁월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패 지수가 높아진 게 그때부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번호로 사람 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1번, 7번, 이러한 8번 같은 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남이 보여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변화를 도와주는 것, 그걸 자극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저 사람의 단점을 이용하거나 함정에 빠뜨리지 말고. 부부관계가 뭐냐면, 그래서 부부 가운데 이 애니어그램을 왜 우리가 오늘 하냐면 서로에게 잘 도움이 되라는 툴로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신방도 할 거예요. 해서 더 뒷얘기까지, 더 깊은 얘기까지 오늘 갈 건데 그렇게 얘기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니어그램 발현 사용법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격정은 덕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좀 빨리 지나갔는데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중심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중심.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격 유형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저 남편을,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격 차이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해결 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격에서 장점을 드러내는 건 해결 가능한 거죠. 요거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성격은 그 성격 그대로 있는데 그 성격의 장점이 드러나고 통합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나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좋게 되거든요.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을 하고선 9번 유형을 가야 됩니다. 요게 아까 우리 전투사님이 질문한 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요 저랑 할 때 처음 들어보시죠? 중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 좀 있을 건데 인경 기사님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안 난다고 하기는 그렇고 난다고 하기는 안 날게요. 요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중심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2번의 검사를 했죠. 2번의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형을 발견을 했어요. 아마 지금 2개가 겹치거나 아니면 다르게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 유형에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쭉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9개의 유형이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분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따라서 나눠서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주된 방식. 인식하는 주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에너지로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배, 장으로 반응하느냐,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가슴으로, 머리로 반응하느냐. 해결하는 것들. 생각해서 하느냐, 감정으로 먼저 끌리느냐, 몸이 먼저 본능적으로 먼저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뇌과학자들은 뇌 발달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뇌가 3단계로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진화로 연결하면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이게 하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발달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다를 거 아니에요. 배가 발달된 사람, 이 배라는 건 이제 장인데 몸 자체의 본능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이 가슴,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거는 이 몸의 그 신체의 그 발달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신체의 발달하고도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뇌가 발달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육 발달한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쪽으로 주로 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배에 있냐, 장에 있냐, 가슴에 있냐, 머리에 있냐로 3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3가지 안에 각각 3가지씩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9번, 1번 이거는 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감정, 가슴 중심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이제 머리 중심, 사고 중심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죠, 엔진. 인간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8, 9, 1번의 장 중심의 그 유형은
직관적으로 딱 나타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맞아? 틀려? 이게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 정의 이런 게 중요하고 상대가 내가 거놓은 경계를 침범하면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지어요. 딱 아니야, 맞아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몸 전체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보면 논리나 감정보다는 원칙, 그 다음에 공정함, 정의로움 이걸 먼저 따져. 옳고 그름. 이렇게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쟤는 지금 약속을 어겼어. 그럼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런 형인 거예요. 8, 9, 1번이. 근데 이게 8, 9, 1번이 그러면 뭐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8, 9, 1번이 같은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 장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뭐가 많냐면 열이 많고 분노가 많아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같은 분노라도 성격 유형별로 다른 거죠. 8번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해요. 화나면 바로 터뜨리는 통소령. 이게 그래서 통소령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독재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평화형인데 분노를 억눌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1번은 분노를 통제해요. 그래서 떠는 거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아야, 내가 완벽주의 성향에서 내가 참아야지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참지 못해서 터뜨리거나 이거를 비판적으로 계속 비꼬거나 말을 계속하죠. 그게 1번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다음에 이제 가슴형은 가슴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주로 감정, 인정, 사랑, 가치 이런 것들을 주요 관심사고 특징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 핵심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그 장형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로 나타나면 이 2번 감정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치심으로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여겨지고 있나 깎인 건 아닌가 이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2번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을 도와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성공해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나의 독특함으로 난 특별해 라는 걸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온리 나야 온리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가 서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건 뒤에 가서. 다음에 이제 머리 중심의 사고는 뭐냐면 뭐 관심사는 지식, 계획, 확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죠? 아 이게 안전할까? 이게 확실한 걸까? 미리 대비하고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면 핵심 에너지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지식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탐구형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지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지식을 계속 추구해서 충분히 알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걸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충성으로 대비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회피해요. 난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7번 얘기 안 해. 7번 얘기 나오면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7번이 막 이렇게 활발하고 하니까 이게 감정형 같은데 사실은 머리형이에요. 머리를 엄청 씁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 되게 많아요. 비상한 사람. 네. 뭐 그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가 7번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이폰 안 쓰잖아. 아이폰 안 갤럭시 쓰잖아요.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대의 중심이 뭔지만 알아도 그에 맞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장 중심,
장센터 중심의 유형이면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리고 가슴 중심인 형이면 사랑과 인정과 이런 것들이 먼저 나가고, 머리 중심이면 계획, 설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중심인 사람들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했어,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준비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머리형한테는 안 막혀요. 근데 이제 이 감정형 같은 경우는 괜찮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번은 먼저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 1번이 아니라 이 장을.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세부가 사실 요것만, 이게 본론이긴 한데 이것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유형당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그것만 90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들어가서 보라고 한 거고요. 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분류를 보실 때 일단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내용 보셨죠? 그 첫 번째 유형 분류하는 데서 보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장점이 나오고, 제가 오늘 올려드린 애니어그램 있어요.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올려드린 PDF 파일도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그 애니어그램 표에 보면 쭉 보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장점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세요. 아, 내가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걸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이게 애니어그램을 활용을 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두려움 중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유형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완벽형, 돌범형, 성취형 이렇게 쓴 것도 그냥 쓴 거예요. 이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쓰는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이렇게 부르는 거나 뭐 여기 이제 동물 넣는 경우도 있죠. 개, 고양이, 뭐 토끼, 호랑이 막 넣는데 이것도 그냥 특성을 그냥 넣은 거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요. 번호로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번호로 부르는 이유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고, 특성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기피하는 것을 보시고 격정을 보십시오. 격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거고, 그게 심해지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변환시켜야 되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변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독교 우리의 신앙과 같이 연결되면 저게 회개예요.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격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그 온전한 형상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면 저런 성수. 그러면 변환이 되면 성숙한 모습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런 덕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 변환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변환의 쪽으로 가면 덕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각 유형을 그냥 요걸 띄워놓고선 보겠습니다. 1번 유형은 원래는 그래서 1번부터 안 보고 2번부터 보거든요. 1번은 저 밑에 장형에 붙으니까. 근데 색깔로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색깔 다른 대로 형대로 보세요. 1번 유형은 이성적이고 완전주의자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기피하는 거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분명 결함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어떤 걸 완벽함을 추구하면 항상 결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낼 걸 내가 알아. 근데 화를 내면 내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화낼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완벽주의자들이 피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의 단점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계속 잠재적인 분노예요. 화가 많아. 그래서 이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비판적이 되고, 작은 흠에도 화가 치밀고, 스스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노가 많아.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고서 계속 참는데 계속 스스로 화가 많으니까 몸이 많이 아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장이 꼬이고, 이제 이런 게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작은 흠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1번 남편이 1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부인한테 집안일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지켰어야지. 시간 지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게요.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에 그 욕구가 계속 있는 거냐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계획대로 완벽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단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고 나는 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원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냥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아니라 평정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에게 계속 줘야 되는 사인은 뭐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찮아 그냥 내비둬 이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도 같이 도와주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애니어그램을 안 해요. 원래 어린아이들이 애니어그램을 아직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그 얘기로 풀어가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1번하고 이제 7번하고 7번 얘기 조금 이따 할 텐데 1번하고 7번하고 아이 둘이 놀러 갔어요. 어디. 1번 유형이 나는 이번에 어디 생일 파티를 갔는데 이 생일 파티에 가서 이거 하고 이 생일 선물 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같이 이 장난감 놀이를 기차 놀이를 해야지 이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차가 내가 생각했던 기차가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준비가 안 됐고 막 엉망이야 집안이 그 친구 집이.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같이 놀기로 해놓고 기차 놀이 하자고 해놓고 그랬는데 이때 7번은 거기서 이제 좋은 7번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그 기차를 가지고 비행기 놀이를 하고 케이크를 갖다가 같이 요리하는 놀이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놀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1번하고 같이 하면서 1번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즐거울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알려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배우자끼리의 그런 무슨 분들을 얘기하면 이제 점점 깨달아지면서 평안해지겠죠. 내가 꼭 이거를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거. 2번 유형 누굽니까?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딱 2번이 전형적인 2번. 듀오도 있는데요. 듀오도 2번. 예.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한 거하고 나중에 봐야 돼요. 지금 일단 나온 건 2번인데 2번은 사교적이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격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사랑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가 와야 되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하죠? 나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하는 욕구가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사람들을 돌봐줘요. 돌봐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받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함정은 뭐냐면 이걸 위해서 봉사와 헌신에 적극적이에요. 내가 봉사해야 돼. 그래서 계속 봉사를 하면서 대가를 이제 바라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걸 하면서 뭐가 계속 쌓이죠? 의가 쌓여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2번 유형은 배우자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다 해줬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왜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이들은 은총을 깊이 깨닫는 걸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랑 대신 은혜로 행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겸손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그냥 나누는 것 자체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 나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항상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을 우리 신앙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뭘 대가를 바라고 주시지 않은 걸 깊이 깨달으면 나도 이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애니어그램의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애니어그램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을 쭉 가면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딱 들어오면 딱 맞아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1번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그 몸의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원형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상황에서 한 가지 유형이 나온 거니까 그 본질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으로는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더 본질로 돌아가고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다운 나를 찾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3번 유형은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하는 성공형 유형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야망이 있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으로 나를 의미를 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실패하면 나는 없는 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데 단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만, 속임수, 이거를 스스럼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유형의 배우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 때문에 가족 모임 빠지고 늘 바쁘고 같이 어떤 자신을 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가족에게 성공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성공한 걸로 가족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많잖아요. 엄청 성공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사장 됐다. 내가 그걸로 너희들한테 좋은 아빠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 가족들은 다 아빠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살아가고 집에 딱 갔더니 다 가족여행 가 있고 가족여행 가지도 모르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3번이 생기는 거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3번. 3번.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공무원 시간이 3번이에요? 네. 그렇죠. 예, 3번. 부정하는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나온 숫자가 네. 그쪽 성향이 강한 거지. 네. 다른 뭐 1번, 2번, 3번의 성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면으로 이걸로 내 가면을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 번호 8개의 번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성향들을 이해를 하면서 드러내면 내가 1번으로 이 나머지를 품을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까지 나와 있는 문헌과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 보고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신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인간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니어그램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은 거예요. 애니어그램으로 보고 나서 원형이 되고 모범이 되는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4번은 신미형이라고 하고 예술인형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강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뭐냐? 평범한 거. 행동할까봐. 평범할까봐.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형적인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같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2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똑같은 거를 입고 가면 우리 같이 하나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4번은 이제 그냥 망친 거야. 버린 거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강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강합니다. 이런 배우자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넌 나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난 달라. 이걸 자주 말하는. 근데 사실은 자신이 이해받고 싶다라는 거죠. 본인도 그걸 모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요나가 4번이에요. 요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애가 강해가지고 뭘 하죠?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만큼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나 사랑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의 균형, 침착 이런 덕목을 살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사로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예술적인 기질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만의 그 독특한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4번 여기 누가 있어요? 아, 너 4번이야? 그래 맞아 4번 맞아. 4번 맞아. 그래서 쟤는 저기 아빠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넌 나를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랬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정해 주래요. 당신은 유일해요. 어허. 자, 5번은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지식인 사색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5번. 자신의 지식을 나누기를 아까워해요.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머리에 축적하는 게 그 자기니까 여기서 머리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그래서 그 5번 중에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인색하다는 게 구두쇠가 아니라 넉넉하게 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넉넉하게 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 거요 아마. 넉넉하게 힘들 거예요. 이래요. 제가 지금 여기 아는 분 계실라나?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전형적인 5번이 있었어요. 어르신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어딜 간다고 했을 때 이러면 이제 이분이 어른이니까 이번 행사에 그 식비를 낼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넉넉한 거잖아요. 감사하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돈이 오냐면 예를 들면 50만 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45만 7천 원 이렇게 와요. 이게 뭘까요? 한 사람당 먹을 거 만약에 치킨이면 치킨 값을 계산해서 머릿수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거 이상 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낭비하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쓸데없이 나가는 거를 싫어해요. 하는 그런 거죠. 인색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다. 그게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단점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점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걸로 지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5번에게 굉장히 특징은 뭐냐면 5번이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자주 요구하냐면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 있고 싶어. 이게 굉장히 그때 좀 많이. 그리고 감정 표현은 적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디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에너지를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근데 머리로 이제 함정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지식을 너무 추구한다.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한테는 지식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초연하게 되거든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그걸 관찰해야 되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6번은 충성형이라고 해서 충실한 사람, 짜여진 지침과 틀에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피하는 건 뭐냐면 일탈입니다. 일탈.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탈인데 이게 뭐냐면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건 2번하고는 달라요. 2번은 사랑받지 못할까봐고 6번은 내가 그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일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봐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고자 충성합니다. 이런 배우자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이거 괜찮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 계속 확신을 구하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전에 굉장히 그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충성형이 건강하게 발휘되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태될까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꺼이 충성하는 거예요. 기꺼이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리더가 되죠. 그래서 6번형이 그 건강한 6번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건강한 6번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지죠. 충성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본인을 계속 갉아먹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 버릴 수 있다. 7번은 쾌활형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유형입니다. 기피하는 게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외면해.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고통을 외면하고자 더 큰 유희를 탐닉합니다. 내가 그걸 잊고자 쾌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미없고 지루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느라고 그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이상주의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여기 7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해요. 기도 수련회, 은혜로운 수노래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 머리형들은 대부분 내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쾌활형 요 7번은 재밌었어요. 이렇게 가요.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됐고 같이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은혜로운 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을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회피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탐닉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단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합니다. 고통과 직면하고 싶지 않고 이거에 벗어나려면 이상적인 생각 그냥 나는 항상 즐거워야 되고 좋은 걸 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창조에 동참하려는 창의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되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창의성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걸 찾는 거죠. 나의 희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탐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배우자가 건강하게 되면 즐겁고 근데 이런 배우자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려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되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냥 재미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실은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하고 마는 게 그래야 깊이를 추구하죠. 뭘 하더라도 그거를 오래 해야 깊이가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배우자가 도와주거나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나도 그걸 알아차리고 하면 좋은 건강한 7번이 되겠죠. 자 8번은 리더십이 강하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약점 잡혀가지고 통제당할까봐. 이 대결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건달들 중에도 보스가 8번이 많습니다. 딱 봐서 쟤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복력이 강합니다. 회피하는 건 뭘까요? 약한 것을 회피하겠죠. 주로
그 8번 같은 경우 이게 그 외모로 봐도 근육형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힘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정복해야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이제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이런 정의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 말이 맞아. 이걸 이제 배우자랑 하면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이런 이제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8번 유형은 그래서 정욕의 격정을 사로잡고 정복하기보다는 이제 뜨거운 동정심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통솔자고 힘 있는 자지만 그가 따뜻한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사회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지를 보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통솔형이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제심과 아량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사람. 되게 멋있겠죠.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9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유형인데, 이들은 당연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갈등이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격정이 뭐냐면 나태입니다. 나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는 어쩔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에서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 거고, 9번 배우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알았어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본인도 속으로는 답답함을 좀 사귀고 있는 겁니다. 의견 안 내고. 근데 의견을 안 내는 이유가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갈등하고 싶지 않아서, 평화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런 거죠. 근데 평화를 추구하면서 갈등과 긴장을 피하려고 하다가 심리적으로 나태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제 나태함을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나태함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뭐 죽지, 내가 안 하지, 이러면서 자기 비하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야겠다는 적으로 나가게 되면 근면하고 적극성을 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진정한 평화형으로 되고요. 이렇게 진정한 평화형이 되면요, 이런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사람은 주로 리더가 되질 않아요. 탑 리더가 되질 않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평화형에, 지금 제가 있는 거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평화형이에요. 그냥 맞네요. 요나단이. 보세요. 요나단이 왕자였어요. 다윗이 누구였죠? 정적이었어요. 쟤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9번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자신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도 잘 지냈고 다윗하고도 잘 지냈어요. 근데 다윗하고 사울은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어느 시점에서 뒤로 빠집니다. 다윗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요나단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볼 땐 다윗이 나라를 잘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요나단의 역할. 근데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나단을 생각 안 해도 요나단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평화형이에요.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내 안에가 꽉 차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번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부가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신의 그 유형의 단점이에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1번 유형이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윤리적이며 독선적인 면이 있다. 2번 시작. 다른 사람을 잘 보고 돌보고 감대하고 집착이 강하고 조작적인 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여기 있는 문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조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예. 3번 시작. 예, 여기 지금 장점하고 단점이 다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4번 4번 없어요? 시작. 여기서 치면 봐. 치면 봐. 괜찮아. 넌 유일하고 괜찮아. 뭐 괜찮아. 하면 되지 뭐. 자, 5번 시작. 지각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도발적이고 별하다. 6번 시작. 6번 없어요? 네, 저 2번이에요. 네, 2번이더라고. 6번인 줄 알았는데 2번인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 참여적이고 책임적이고 방어적이며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7번 시작. 열광적이고 과거하며 광적인 면이 있다. 완전 인정. 여러분 미안해요.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충분했어요. 자, 8번 시작. 자신만만 결단력이 있고 지배력이고 진행적이다. 네, 9번 시작. 없어요? 9번? 9번 아까 9번 누구 9번이었는데? 근데 앞에 거는 그냥 하세요. 9번. 3번에 나오고 뒤에 거 9번 하세요. 수용적이고 낙관적이고 평정을 유지하며 고집스럽게. 예. 요걸 그냥 한 줄 정리로 한번 해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내용을 정리하면 굉장히 긴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유형과 배우자의 유형을 그것만 따로 떼서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두 가지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한 거고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아시죠, 여러분? 날개 들어보셨죠? 날개는 각 유형의 바로 옆에 있는 유형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9번하고 2번이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8번이 날개예요. 양 날개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내가 같은 7번이라도 7번이 같지만 7번이라도 같은 유형이라도 같은 유형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이 9번과 2번이 날개가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양쪽 유형이죠. 근데 대부분이 한쪽 날개가 다른 쪽보다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W2, 뭐 9W1 이렇게 이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렇게 나타나는가요? 그럼 왜 한쪽 날개만 발달할까? 이게 이제 성장 과정하고 연관이 있는데, 일단 우리의 기본 유형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언제 결정되는 걸로 보냐면 3살에서 6살 사이에 다 결정되는 걸로 봅니다. 3살에 거의 결정이 되고 6살이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어긋나냐에 따라서 유형이 또 결정이 됩니다. 오늘 그건 안 할 건데, 유아기 쪽은 안 할 건데 그게 있고요. 3살부터 6살 사이에 날개가 같이 유형이 있는데 그때는 공정하게 잘 되다가 8살 정도 되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한쪽 날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왼손을 많이 쓰면 왼팔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듯이 한쪽 날개를 쓰면서 그 성격의 한 면은 되게 유능해지는데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한쪽 날개를 계속 쓰고 그것만 쓰면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단조로워가지고 잘못하면 그 날개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한테.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성격인 것 같은데 다른 성격도 나타나고 하는 게 날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접혀 있는 날개의 한쪽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다른 한쪽 결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 얘기만 할게요. 양날개를 다 쓰면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가? 네, 양날개를 잘 쓸 수 있으면 매우 수준 높은 자기 성찰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양쪽에 내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한쪽 날개를 쓰고 있으면 나머지 한쪽 날개의 좋은 점이 뭔지를 계속 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지금 그 부부끼리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걸 갖고 유형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자신의 유형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세 분이 하시네요.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부부끼리나 그룹끼리 얘기하셔서 지금 맞는지 격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서로 잘 맞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 말에 별로 감추지 않는 것도 잘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3에 2가 있으면 인정이 되게 인정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4가 있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7W8 운동원들 7.8이 맞나? 현실 진짜 맞는 거. 근데 나는 두려움이 나니까 나도 정보를 겁나 수집해. 그래서 내가 알았다 싶으면 그때다 마음을 쓰고 있거든. 그리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놀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해결하는 쪽이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알것 같으니까 고통이 안 생겨서 겁나 언니는 뭐예요? 난 자세한 일본이라고 말하는 아니 그거 나오잖아. 맨 처음에 첫 번째 첫 번째 하면 마지막에 내 공부에다가 이쪽에 얘기하세요. 근데 옆에 날개인 거고 몇 번이에요? 똑같네. 3W 뭐예요? 3W 뭐예요? 날개 말랐어. 9분의 1만 사용하는데 9분의 1가 아 연결돼. 자리 옆이야? 2번 아니면 4번 뭐래요? 아 저는 이 배안을 일하다 보니까 나도 양쪽 날개가 1번하고 3번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쪽이 양쪽 날개. 사야 전문가 아 맞아 딱 지금에 딱 적어. 그 성격은 맞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 전문가는 약간 이제 약간 3번인데 사는 전문가는 아니고 신명에게 그 다른 사람의 그 성과에 별로 그렇게 휘두르지 않는 성향. 건강한 사람이 맞아 외적인 사람? 그럼 벌써 이미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언어 유형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근데 저번에 내가 이전에 부모가 조정을 안 하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지워져버려. 너는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려. 근데 내가 말이야. 나는 신동을 8인데 나는 이 8의 기질의 그런 뭔가 청소라고 내 뜻을 그 사람을 관철시켜야 돼. 근데 이게 고통 회피형이잖아요. 나는 고통이 싫으니까 그거를 내가 상대방한테 관철시켜야 돼. 그래서 협박
협박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좋은 성향으로 기질되면 그걸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협박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어르고 달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협박을 하지. 협박을 하고 달래고 강요하고. 이거 그룹 이거 ACC 이거하고 사부에서 나는 날개가 C 밑에 쪽에 있어. 다시 안 따면 또안 하고. 날개가 1이야. 왜냐면 완전 바로 옆이라고 그랬잖아. 언니는 의미를 다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일 성향이 날개를 그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는 되게 심각한 어떤 뭐 강의를 들었어. 그럼 내가 그 강의가 있으면 난 이것도 이걸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막 쾌락적으로 노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내가 흥미가 끄면 이걸 재밌어. 그래서 나는 뭔가 어디에 중력이 잘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미치광이 같다. 그랬어. 갑자기 나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내 주변에는 다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 다 미치광이들밖에 없어. 고통이 그러니까 못하면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니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요. 5번처럼. 5번의 성향이 저는 이제 발전되고 5개월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막 정보를 겁나 수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한테 적용하고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고통이 싫으니까 탐닉과 광기로 갔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자, 얘기 좀 나누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눌 거. 이따가 막 얘기 나누기는 할 건데 그래도 없으세요? 한 가지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할게요. 원래 시간을 더 드릴까 했는데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더 오래 됐네. 처음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잖아. 제일 먼저 가는 이후에 바쁜 일 없잖아. 필요 없어. 원래는 이게 지금 뒤에 가면 유형별로 다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오늘 안 한 게 있어요. 하위 본능 나왔거든요. 하위 본능. 하위 본능은 뭐냐면 내가 유형이 있지만 이 유형이 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걸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각 유형이 또 어떤 위기 상황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세 가지인데 이것도 들어왔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호하는 쪽으로 본능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유형이라도 똑같은 유형이라도 그러면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어디 앉아야 내가 따뜻한 데 앉을 수 있나 오늘 기온이 어떤가 물은 어디 있지 이런 거 찾는 사람 이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지? 교회 왔어. 여기 리더가 누구지? 여기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지? 이걸 찾아서 그 사회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딱 맞는 사람. 이 말이 통하거나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거 이제 성적 본능이라고 하고 이거는 두 번째 얘기한 건 사회적 본능, 첫 번째 얘기한 건 자기 보호 본능. 이 하위 본능이 각 유형마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양상이 또 다르겠죠. 그 유형마다. 요거는 나중에 신방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위 본능 얘기해요. 할머니 미치겠어요. 자, 통합 뭐 반응이 좋으니까 좋네요. 예,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유형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고 우리가 성격이 고착화돼 있긴 했지만 이 성격이 나는 이런 성격이 하고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는 좋게 되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주로 우리들은 나쁘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이제 태화입니다. 태화. 스트레스인데 태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9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 삼각형하고 요 핵상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 이렇게 태화가 됩니다. 9번은 6번으로 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지금 그 얘기부터 하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 마냥 심리적인 고무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지 않게 특정 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을 닮아버립니다. 그러니까 9번이 6번을 닮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살기 위한 비상수단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퇴보 방향, 퇴화, 분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6번이 되고요. 6번은 3번. 6번의 단점을 9번이 그렇죠. 예, 6번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형인데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 때 충성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격정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는 거예요. 3번은 9번. 그러니까 9번이 평화주의자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요. 자, 요렇게 갑니다. 9번, 6번, 3번 이 세 개가 중심의 중심형이거든요. 여기가 장형의 중심, 이게 머리형의 중심, 이게 그 가슴형의 중심들이에요. 중심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1번이 4번으로 갑니다. 완벽형이 4번으로 스트레스로 가면 완벽주의자가 이제 무의식 중에 이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가 너무 세지면서 탁 꺼지면 우울하고 감성적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우울하게 깊이 있게. 심리형의 단점이 우울이에요. 네, 우울이죠. 네.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러나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보는 모습이구나. 아니 집에서 보는 모습 아니고 여러분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느라고.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번은 2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2번은 8번 8번은 5번 5번은 7번 7번은 1번으로 이렇게 태워가 되는 거죠. 7번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면 분노가 나와요. 그렇죠. 네. 분노, 승질내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좋은 게 전형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셀프를 착각되니까 다른 셀프를 얘기할 필요 없더라고. 예. 우리가 같이 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돌보명인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8번으로 가요. 저는 항상 저의 1번의 단점이 분노인데 왜 동현이는 7번인데 쟤는 왜 분노가 많을까 궁금했거든. 여기 다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울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죽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어떻게 죽을까 뭐 이런 얘기 한 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제 완벽주의가 내가 완벽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험으로 빠져버리. 이게 완벽함을 못해. 그럼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깨져버렸어. 그러면 의미가 더 이상 없어. 그럼 다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계획대로 했는데 이게 안 돼. 딱 착착착 안 돼. 직사의 1번이 자녀 교육도 착착착 했는데 안 돼. 뭐 우리 목회도 착착착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확 조심해야 돼요. 안 되면 이거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빨리 찾아가셔야 돼. 이런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지금 퇴화 방향이거든요. 1번 이제 7번이 1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1 나누기 7을 해보시면 1 나누기 7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1 나누기 7 한번 해보세요 지금. 1.4 그쵸? 한번 해보세요. 1 나누기 0.1428이고요. 네. 0.142875 이렇게 되죠. 똑같죠? 되는 거예요? 네, 방향대로. 어머머머머머. 1, 4, 자 이제 이러면서 신비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1에서 7로 분열이 딱 돼버리면 내가 재밌겠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퇴화를 얘기한 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온화하던 9번 아내가 갑자기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 해서 걱정 폭탄으로 가면 이제 이 심리적인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6번으로 퇴화 방향으로 간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통합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통합은 퇴화 반대 방향입니다. 9번이 3번을 향해서 계속 가면 돼요. 9번이 3번. 그러니까 3번이 9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9번이 3번으로 향해서 가면 9번으로서의 모습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퇴화 같은 경우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건데 통합은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근데 이게 평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없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그걸 만들면서 내가 9번을 향해 3번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나타났던 격정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격정을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통합 방향을 가다 보면 격정을 없애는 쪽으로 가요. 그럼 9번 배우자랑 3번 배우자랑 만나면 좋겠네요. 좋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지. 9번한테. 9번이 3번을 만나는데 3번이 일하러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럼 아무것도 9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나태해. 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제 그 나태가 그 나태는 아니지만 자 9번이 3번으로 향해서 가는 쪽으로 가면 평화형인데 아까 나태가 격정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근데 3번처럼 성취를 하려고 하는 노력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걸 이루려고 하면 내가 평화한 거를 갈등이 싫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을 내가 화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 라는 성취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9번이 가지고 있는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렇게 통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3번은 6번, 6번은 9번으로. 충성형이 이제 그 충성하는데 이 일탈과 이제 이런 쪽에 두려움만 갖고 막 그냥 충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6번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질이 다른 사람들 다 품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옆에 거를 보시면 1번이 이제 7번. 그러니까 완벽형이 7번을 추구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래서 1번, 7번 아이 노는 얘기한 거예요. 완벽함을 계속 추구하고 계획을 계속 추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달라져도 좋을 수 있어 라는 거를 7번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배워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졌어도 깨진 거를 어떻게 좋게 나갈 건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7번은 5번을 분노 쪽으로 1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5번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은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지적인 거를 탐구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탐구를 계속하면서 자기를 깊이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창의적인 걸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좀 겁니다. 그쪽 보시면 5번은 8번. 이쪽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통합방을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 번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 도와주면,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지금 얘기하면서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향해서 나갈 거는 나의 격정을 파악하고 나의 그 약함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있어서 그 다른 그 통합으로 가는 번호를 연구하고 거기에 장점을 찾아서 추구해 나가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화살표는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 내가 퇴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라고 해서 알아차림이 그게 중요한데, 알아차리고 또 옆에서 알아차려 주시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통합의 화살표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숙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궁금하다고 했고 저도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 공부를 제가 많이 했는데, 성격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냐. 1번부터 9번이 1번부터 9번 이 성격이 자랑을 습득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냐.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갖고 태어난 걸 많이 보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이거가 어릴 때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약간 진화론적 관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부모의 그 얘기와 부모가 주는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면서, 근데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몸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머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배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다 얘기하는 그냥 9번은 그냥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애니어그램 보면서 연구하면서 본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런 것이 이제 1번부터 9번이라고 하는 성격이 원래는 그냥 내 자아 안에 있는 건데, 그 중에 9분의 1만 발현되는 거죠. 근데 9분의 1만 발현되는 걸로 끝나는 거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9분의 1을 잘 성장시키면서 옆에 날개를 사용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내 안에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 자체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익이고, 저는 여기서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해서 서로 궁합 얘기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고 이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내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통합의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가면서 회복이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서로 간의 만남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이 싹트고, 이 가운데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선물도 누리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정의 관계다라는 거죠. 저희가 보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도움만 드릴게요. 애니어그램에서 성서 인물들입니다. 이게 목사님이면서 애니어그램 전문가께서 성서 인물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애니어그램 전문가들마다 보면 그 유명인들 있죠. 유명인들에 대한 유형 분석해놓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완전히 딱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보면 이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유형에 있는 사람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렇게 화를 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의 유형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요나 같은 경우 4번 하나님하고 막 다투고, 욥도 다투죠. 대체로 하나님하고 많이 다퉈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모세가 결국 분노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죠. 그리고 깊은 우울에 많이 빠집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8번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지만 되게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까 9번
아브라함, 요나단, 바나바. 바나바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그 힘이 위세가 있었고 계속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 지도자였는데 바울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죠. 요나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미리 다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 돕는 배필로서 서로 부부는 아픔을 공유하고 이 서로 통합을 위해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부로 가정으로 그리고 꼭 가정을 안 이루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동반자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먼저는 나를 알고 그러면 상대방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아는 걸로 해서 우리를 서로 아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잠깐 여러분 그 코멘트 조금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실천 과제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유형, 나에게 통합 방향을 한번 나눠보시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 연약함을 사랑으로 돕고 온전함을 향해 함께 자라가게 하소서. 이번 주 과제 지난주 과제는 제가 안 내드렸어요. 좀 내기가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지난주 과제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이번 주 과제는 이걸로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느낀 점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알았다. 내 부인을 조금 더 알았다. 얘기하실 분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네 재밌었어요. 좀 말씀하세요. 뭐 한마디 예. 질문. 네 질문. 이제 그 양옆이라 그 윙이라 날개. 화살표는 활용이 좀 나의 관계가 없는 건 어떻게 이해를? 다른 유형?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이 안 가는. 선이 안 가는 방향하고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네네. 근데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내가 그 통합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가 되어 있고 그냥 이게 딱딱 끊어져서 나는 1번이면 저쪽 8번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1번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애니어그램 드렸을 때 보시면 다들 안 보셨던데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사실은 그거 잘 안 보셨죠? 근데 그게 0%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유형의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격의 유형들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내가 개발해 가면 좋은데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그 다음에 통합 그리고 하위 본능 요거까지 가다 보면 다른 유형도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위 본능까지 가면은 27개입니다. 이 형이 한 형당 3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27개 형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날개까지 들어가면 50 넘어가니까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고 보통 27개까지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얘기를 나누죠. 하위 본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내가 딱 했을 때 반응 위기 때의 반응이니까 또 지금 저는 여기 두 번째 들으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게 하나님은 1번부터 9번까지 다 완벽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건강한 우리의 원래 자아는 1번부터 9번을 다 갖고 있는 완전한 이제 인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죄나 아니면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의 어떤 왜곡이나 뭐 상처로 인해서 이게 좀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걸 회복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비록 나는 1번이 좀 더 강하지만 그게 타고났든 아니면 환경이 있어든 어쨌든 1번이 강하지만
내 안에는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부터 9번까지 다 있기 때문에 9번의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 이해가 가능한 거고, 그죠? 여러 유형들을 이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는 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 얘기하면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래서 서로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아, 너 나랑 너랑 너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딱 맞는데, 우리 안에 다른 유형, 다른 사람의 유형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 부부는 그게 더 친밀해져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있고 나도 그렇다라는 가운데서 저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주는 걸로. 그래서 상대방이 나도 소중하니까 저 상대방도 소중해 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은 이어져 있어. 그리고 한 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동일한 이 유형들을 다 갖게 해주셨어.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얘기하실 분,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하실래요? 네. 저요? 예. 저희는 둘이 거의 똑같이 7번이 나오고. 둘이. 예. 7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날개가 다를 수 있거나 나이는 다르긴 하이본이 하죠. 저랑 다르는데. 하이본이 다를 수 있어요. 2번이 더 두 번째 질문에서는 2번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맞나 싶었는데 그게 딱 분류하기보다는 저 안에 모두가 갖고 있으면서 뭐가 이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그렇게 더 드러나는 게 7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되게 비슷한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방할 때나 한번 얘기해 보면 좀 확실히 더 따져 보면 좋은데, 격정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두려움. 내가 어떤 거를 두려워하는 거에 반응을 보시면 그게 더 도드라질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예. 근데 그 나타나는 동기를 보셔야 돼요. 화를 똑같이 내도, 아까 얘기했지만 화를 내도 내가 여기에 속하지 못할까봐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완벽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동기에 따라서 내가 2번이 되기도 하고 6번이 되기도 하고 1번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또 7번 한번 얘기해보도록. 네, 재밌었어요? 네네네. 오늘도 책을 읽다가 덮고 나오면서 책을 계속 읽어야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7번 같은 경우는 정말 깊이를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냥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을 읽거든요. 그거 말고 좀 재미가 없어도,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 가운데 가는 거지. 고통스러운 고전을 보는 거야. 그게 필요하다고요. 7번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통합에서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통합이.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 더 이제 탐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 태환 형제는 어때요? 제가 3번 나왔는데 약간 성취형해가지고 되게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나와서 그거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봤을 때. 네. 근데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은 어떠세요? 몇 번이세요, 박은경 집사님? 저는 1번이고 네. 남편도 1번이라 그래서 생각이 나와라. 인간 일리가 없어. 진짜 나.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애니어그램은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대충은 맞긴 하는데 상대방도 좀 봐주셔야 되고, 조금 다각면으로 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MBTI처럼 탁탁탁 되는 건 아니에요. 1번인 거 탐구였어요. 예전에 저는 완벽주의가 있긴 있었어서 근데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저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지금 신빙성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저는 나머지 공부합시다. 예. 5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타나는 게. 예.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긴 해요. 우리 김인혜 집사님은 몇 번이세요? 저 7번인데 아 7번. 네. 제가 애니어그램을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1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한테 집사가 얘기하면서 바뀔 수 있나 이랬는데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명령으로 간다고 해서 신뢰가 확 갔고 와. 여기서 떨어진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랬고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건강했던 때에는 이것도 약간 되게 좀 흑백논리? 약간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지만 신한 서적만 보고 미디어는 완전 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어려운 책만 이해가 안 되지만 붙들고 읽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즐겁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저를 놔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폐활량의 그 격정인 탐닉? 약간 놔버리고 막 이렇게 세상의 것을 마구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다시 탐구형의 방향으로 좀 저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7번형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고통이라는 게 꼭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제 괴롭게 보이는 거나 귀찮은 거나 이런 걸 아예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근데 회피가 그냥 안 보는 게 아니고 외면이 아니고 좋은 걸 더 재밌는 걸 찾아서 잊어버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4시까지만 좀 할 테니까 그 얘기를 나누실 거 좀 하시죠. 집사님 옆에 박상희 집사님. 저도 그 저번에 했을 때 그냥 한 7번이라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7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그 애니어그램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이제 민규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화살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도 7번일 때 이제 민규쌤을 기억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깊이를 좀 더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안 들었죠. 몇 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도전이나 그런 재미없는 책들을 좀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 한참 글 쓰는 걸 많이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 단계 성숙해진 것 같고 그걸 끊고 진짜 재미만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 저쪽으로 가서 완벽형으로 가서 누군가를 이제 완벽하지 않음을 비판한 거죠. 그렇게 화를 냈던 게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 드는 게 지금 있는 회사 갔을 때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 이제 페르소나를 다루거든요. 우리의 고객, 그 고객의 페르소나는 뭔가 그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 가면 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자가 저희 브랜드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눈만 뜨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 페르소나가 우리 제품을 좋아할까? 그 고민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회사에 잘 되는 것만 남은 신경 쓰고 내 주위에 이제 어떤 가면을 쓰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내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이제 회사에서만 적용하는 게 삶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페르소나가 뭔지 그런 것들 좀 느꼈어요. 그 탐구형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잘 쌓이는 그 학자들이 많거든요. 교수들이. 근데 7번형이 탐구형을 추구하다 보면 기발한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많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면서 딱 뛰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 기발한 게 많고 그 내는 내용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 잘 쓰면.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의 7번이 그렇게 나가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착착착착 쌓이는 그런 경우.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 민경 집사님 옆에서 보셨을 때나 아니 본인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여기 이제 심취해가지고 다 번호로 막 몇번 이랬었는데 번호 달려 있는 네. 진짜 엄청 막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까 같이 하면서 몇 년 동안 돌아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을 줬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을 추구하는 방향을 이걸 알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다시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 모든 면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각자의 그 고유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온전한 전체 모든 법무가 다 있으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약간 조금 바뀌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네, 좋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 신변선 얘기하셨나요? 네. 아, 책도 보셨어요. 그럼 옆에서 책을 다시 열어주셔야지. 저기 꺼도 될 것 같. 네, 말씀하세요. 저 2번인데, 그러니까 약간 신혼이랑 그런 초기에는 이제 저는 돌봄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인정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